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엔비디아의 유리기판 공급을 시사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CES 2025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회동했다며 SK 부스 내에 전시된 SKC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린 뒤 방금 팔고 왔다고 말했고, 더불어 SK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5.29%, SKC는 19.35%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실질적인 상용화에 20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에 국내외 관련 종목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간밤 미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대장주격인 아이온큐가 39% 급락한 것은 물론 국내 양자 테마주도 줄줄이 하락했는데요. 아이윈 플러스, 엑스게이트, KCS, ICTK 이 모두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현대차, 기아를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그룹사들의 총력을 투입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전동화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경쟁사들을 압도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현대차는 전기차 라인업을 계속 늘리되 하이브리드 모델과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으로 전기차 캐즘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영권 분쟁 이슈와 실적 하락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엔터 업종이 올해는 실적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BTS와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등 인기 아이돌의 컴백이 주가에 상방 압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터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규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5거래일,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힘을 쭉쭉 내줘서인지 오늘은 다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당분간 본격적인 추세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테마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주신의 매매 신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시장의 주도주에는 전문가님이 계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주에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셨더라고요. 사실 한 하루 이틀 좋기도 어려운데 저는 어떻게 보면 매일 주식 매매법을 네. 1년 내내 유지해주고 있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제를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저는 간단하게 제 매매를 좀 소개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단 종목들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좀 대여급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최근 모든 대여급들의 급등주 또는 또 상한가 갔던 종목들 중심에는 또 저 윤사무엘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그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좀 퍼포먼스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16% 정도 가량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됐어요. 한 달 좀 넘게 되었는데 11월 8일 말씀드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45,300원 목표가를 충분히 도달하고 넘기는 모습 보이면서 30% 가까운 수익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급등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상승폭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참 괜찮다.
여러분들 중에도 괜찮다라고 많이들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시장일수록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압도적으로 더더욱 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매매를 진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분들이 또 월청 계좌를 수익 인증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사실 뭐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그 12월 30일 그날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그때 이제 종가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이날 하고 나서 매도를 점상이었죠, 그날. 점상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안 믿겼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뭐 1,000억대, 2,000억대 종목이 아니잖아요. 거의 4조, 5조 하는 종목인데 그 종목이 점상을 가니까 저도 스스로 좀 안 믿겨가지고 아무튼 뭐 수익이 좀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던 시기가, 그래서 이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이제 이런 데서부터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이 저점 구간에서 제가 또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슈팅 줄 때, 올려줄 때 매도하고, 또 여기서 또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매도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분봉 차트거든요. 1월 9일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저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잡아드려서 또 올라갈 때 약수익 실현 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수익 실현인데 이게 거의 플러스 9% 정도 되려. 이 파동 자체가 거의 보통 9에서 12% 정도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약 60% 정도 상승분을 이 큰 대형주를 가지고 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만약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상따로 공략을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이 종목이 내일 뭔가 강하게 갈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시세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도와드리겠다. 아니면은 장중의 저점이나 아니면은 장중 뭐 돌파 매매라든지 데이 트레이딩으로도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원사이클 매매를 강조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면은 16만 원 가격대에서 26만 원 가격대까지 뭐 얼마 안 걸렸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일차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매매 스타일은 한 종목만 좀 주구장창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장점이 뭔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 종목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종목의 어떤 수급 그리고 호가창의 모습 이런 거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 종목을 보면서.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탄력이 나오는 구간만을 저는 취하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생판 모르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 내가 계속해서 어제, 그제 그리고 뭐 한 4일 전에 크게 수익 냈던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아무래도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 있게 또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원사이클 매매를 저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랑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도장은 보통 이제 짝수해에는 테마주, 그러니까 좀 약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많다. 하지만 보통 홀수해에는 수급주와 대형주 장세가 많이 펼쳐진다. 이거를 제가 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급주, 이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테마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수급주나 좀 대형주 성격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가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믿으실 거예요. 진짜로 이거를 점상 아니면 이런 저점을 잡았다고? 뭐 아니면 이런 데서 종가 베팅을 했다고? 저점을 잡았다고? 이렇게 안 믿으실 텐데,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12월 30일이라고 적혀 있죠. 12월 30일 월요일. 이게 뭐 좀 작년이긴 작년이에요. 근데 지난주에요, 여러분들.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16만 3천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서 종가 베팅 종목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날 점상이 갔죠. 3시 20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금요일 이 종목 같은 거 보시면은 또 저점 잡을 때 21만 5천 원에서 20만 원에 잡겠다. 오전 9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1월 3일. 그리고 오늘 저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2만 3천 원에서 21만 8천 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 또 재진입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추가 매수한다는 게 불타기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10시 8분 이렇게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중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매매일지에 이런 데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사셨으면은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30%. 여기서 샀으면은 60%까지 수익 났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 제가 매도했던 구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실제 30% 그냥 딱 잠자고 일어나니까 30%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11월 달 내내 이제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히든 종목으로도 많이 말씀드리고 방송에서도 언급을 계속 했습니다. 방송 공략은 이날 했는데 이날 사실 뭐 20% 이상 올라갔던 것 같아요. 20% 가깝게 올라갔던 것 같고 근데 좀 빠졌다가 다시 재차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이거를 버텼느냐? 아, 저는 안 버텼습니다. 다 여기서 매도하고 끝냈어요. 매매를 다 끝내고 나서 이 하락은 저는 전혀 없다가 어디서 들어갔느냐?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네, 이 구간. 자, 한번 하나오션에 대한 차트를 하나오션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네, 이번 주 어제죠. 네, 어제 1월 7일이었죠. 엊그제인가요? 이틀 전인가요? 네, 이틀 전에 하나오션의 이제 1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대형주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주 장세. 네, 그러면은 분명히 대형주 가지고도 단타를 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느꼈어요. 아, 여기서 이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종가 베팅 하신 분들 차익 실현할 거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죠. 이렇게 좁게 있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챘죠. 야, 이거 대박이다. 여기서 돌아나가면 내가 사줄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았어요. 어떻게 됐죠? 15분 만에 이 큰 대형주. 예,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가 아니에요. 거의 10조 넘죠. 예. 그런 큰 대형주가 15분 만에 7% 수익. 네. 대형주를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단타를 잘 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당시에 프로그램 매수가 제가 기억하는데 1,100억 원인가 들어왔어요. 네, 1,100억 원. 그래서 프로그램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대응을 했고요. 보시면 1월 7일, 그래서 저는 이날 이제 좀 3분목 차트로 바꾸면은 여기서 진입을 했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거를 다 견디고 여기서 비중 확대. 2배로 확대하라. 더 사라.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또 30% 물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또 뭐 어떻게 지나갔겠죠? 네, 그거는 오늘 또 분석을 통해서 제가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가 하나오션은 굉장히 좀 파악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어쨌든 대형주 단타로 이틀 만에 또 13%까지도 여러분들께 또 같이 수익을 저와 함께 하신 분들한테는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 믿기죠? 야, 이 대형주 가지고 어떻게 단타를 쳐? 뭐 15분 만에 뭐 7% 갔다고? 자, 보세요. 네. 25년도 1월 7일 화요일. 네, 적혀 있죠? 네. 윤사무엘. 네, 그리고 매수가 45,500원, 39,500원. 9시 11분.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신호를 드렸었고요. 자, 1월 7일. 네, 그날 네, 시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3시 정도 무렵에 아니 2시 한 50분 무렵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3시 00분부터 3시 30분까지 분할 매수하셔라. 그러면은 시간대로 보면은 여기예요. 예, 여기서부터가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보면 되죠. 여긴 변동성이 없거든요, 사실. 변동성이 몇 호가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잡힐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무상향 해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매가 가능한 이유는 저는 매일 이런 큰 대형주나 아니면 큰 주도주가 섰을 때는 항상 이런 매매를 해왔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도 잘 주죠. 자, 그리고 24년도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유한양행 차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아마 이날 말씀드리고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히든 종목으로. 네, 그리고 실제 목표 주가 15만 원 잡았었는데 그때 네, 목표 주가 도달했었고 그리고 이 바이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네, 매수했다. 네, 실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매수한 자리 그리고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매도한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죠? 여기서 조금 단기 스윙으로 또 모아갔었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어제였죠. 어제 갑자기 슈팅을 줬었잖아요, 거의.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목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도 다 대형주급이잖아요. 시가총액이 정말 큰 종목들이고 그럼에도 그런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갈 때는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고
매수, 매도,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이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눈에 놓이면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지금 종가 베팅하면 다음날 또 간다. 아니면은 여기서 팔면은 또 어디 내려왔을 때 또 사야 된다. 이런 게 다 저는 수없이 수만 번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제가 그때 당시에 히든 종목을 말씀드릴 때 정확하게 이제 가격대까지 설명을 드렸죠.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목표가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저와 함께 하신 유한양행, 그리고 뭐 하나오션,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저와 매매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 뭐 사실 올해 거래일이 한 6거래일밖에 또 안 됐는데, 뭐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한 5거래일 만에 1,000만 원 이상 벌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 진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간절하게 또 절박하게 돈을 이번 올해는 벌고 싶다, 쓸어 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수기가 없는 365일 성수기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시장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수익 파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들으셨지만 주도주를 공략하되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매매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노하우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들은 빠르게 시세를 분출하는데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저는 항상 제 폼을, 어떤 주식 매매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동 매매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시장을 볼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걸 또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꾸 급등하는 거 쫓아다니지 마라 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제가 큰 수익을 내지만 그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고심 끝에 칼자루를 꺼내드는 어떤 무사처럼,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빠른 회전율을 매매에 있어서 자랑하고 있고, 또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12월 달에 뭐 12월 12일, 12월 20일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할 때 딱 한 종목씩만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그리고 동신건설, 뭐 SG글로벌 이런 아이들은 좀 약간 정치 테마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려아연, 뭐 아니면 신세계 INC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도와드렸었는데, 보시면 거의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한 달에 걸쳐서 드렸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뭐 2거래일, 뭐 길어봐야 7거래일인데 보통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안에 웬만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가져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제가 리뷰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방송이. 네,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더 내 매매를 어떻게 하면은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예시 차트, 제가 신세계 INC라는 종목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신세계 INC의 일봉 차트인데, 딱 하나만 그냥 자랑할게요. 네, 너무 길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만 자랑하면은, 저는 제가 매매했던 구간이 딱 두 군데예요. 여기 1번 구간, 2번 구간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은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에서 매매를 들어갔었는데, 보시면은 시세가 없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매를 안 하죠. 당연히 단타인데. 근데 시세가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었을 때는 매매를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자, 이날은 사실 상한가 날이죠. 상한가. 네, 상한가 날이고,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또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멋지게 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이때 이제 1분봉 차트 상한가 다음날 매매인데, 이런 데서 급등하길래 이런 지지 라인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네, 뭐 1차 매수가 13,850원, 여기에 13,800원, 850원이고요. 2차 매수가가 13,600원, 여기에 2차 매수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1차, 2차 매수 다 체결되죠? 손절가는 13,380원. 한 이 정도죠. 이 정도 라인이 손절가죠. 그러면은 손절에 터치를 안 하죠. 손절해봐야 4%예요. 4%. 여기 평단 대비했을 때 4%. 어떻게 되죠? 1시간 30분 만에 27%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날이 언제죠? 이날이
네, 여기 이날입니다. 네, 이날 이뤄진 매매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뭐 방송에서는 사실 이날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했었던 게 그 히든 종목 구간이었고, 실제 저와 장중 매매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셨습니다. 야,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미쳐버리는 거죠. 네. 아무튼 그 다음에 1월 8일 어제였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이 신세계 INC를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보시면은 공략했던 시간대 1월 3일, 1월 8일 수요일이죠. 네, 그리고 10시 25분에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매수가는 15,900원, 15,700원.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 3,500분 정도가량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실제 공략이 들어갔던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돌파 매매 주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돌파될 때, 네, 여기서 타점을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나서 어떻게 되죠? 당일 약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여기까지 1시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시간이에요. 약 1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아, 괜찮죠? 1시간 만에 11%.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관심 없는 구간에서는 그냥 버려둡니다. 그냥 관심만 가져주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만을 찾아가지고 그 시세의 알곡만을 챙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저는 관심 없다. 나는 이것만 먹겠다. 이런 식으로만 제가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매매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이 높은 자리를 기가 막히게 또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저 윤사모회가 함께 하시면은 2025년도 정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월천 계좌 그리고 그 이상 계좌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고, 지금 바로 저 윤사모회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현재 우리 시장에 수급이 쏠릴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AI 로봇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로봇 테마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잭슨 토르를 출시한 계획이라 밝힌 것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로봇주의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중인데요.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휴머노이드와 로봇 AI 투자 개발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며, 아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추가 개발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결코 늦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AI 로봇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이 최대 주주가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 로봇 테마 바람을 타고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은 1.0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젠 R&M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액추에이터 제조 기업인 하이젠 R&M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AI 로봇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로봇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대장주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로봇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는요. 그래서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고, 사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하이젠 R&M을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었죠. 딱 이 시간에 나와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지금 타면 늦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충분히 20%까지 상승할 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실제 가죠. 그런 식으로 가는 모습.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못 간 이유는 그거죠. 얘가 이제 어제랑 그제 이제 투자 경고 예고랑 그다음에 단기 과열 예고가 떴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3년도에도 주도주였잖아요. 그때도 기억을 해보면은 이 종목은 투자 경고를 되게 잘 피했던 종목이에요. 어떻게든 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한 이틀 정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그 딱지를 만약에 안 붙는다라고 하면은 또 얘는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장 먼저 그 로봇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한 기업이 어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이제 삼성전자가 된 거죠. 지분의 14.7%에서 이제 35%까지 늘어난다. 이런 이슈도 있고 또 1월 17일 날 또 이벤트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세상에 없는 기술을 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 출시하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년 출시는 그렇게 그러면 기한이 많이 남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 중간중간을 뭘로 채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에서 1분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제슨 토르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투자받은 66억 달러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업을 인수하는 데 쓰겠다라고 밝혔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현대차가 최대주주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약 10조라고 해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조에서 5조 정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적절하게 괜찮다. 만약에 이 기업 가치가 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가총액이 비슷하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화두가 되었던 거는 뭐 9시 뉴스에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CES 2025에서 젠슨 왕이 기조연설로 물리적 AI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로봇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다. 이런 걸 밝혀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좀 파악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실제 잘 갔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장중에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뭐 날짜까지 제가 적어 왔는데, 네, 그리고 시간대까지 적어 왔어요. 사람들이 못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많이들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네, 이런 식으로 가격대와 시간대까지 정확하게 적어 와가지고 타점은 또 이렇게 잡아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유는, 저는 2023년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을 때도 제가 그 중심에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전 150원 정도로 공략을 했었거든요. 뭐 에코프로 두산 로보틱스가 23년도 12월 달에 주도주였던 시기에도 매일매일 공략을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대충 여기서 사면 되지. 여기서 사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사실 저도 여러분들만큼 막 한 1, 2% 수익 내고 팔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경험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대충 팔면은 9에서 12% 정도 다 나오죠. 여기서 팔면은 플러스 30% 수익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15만 원 정도, 16만 원 가격대에서 26만 원 가격대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를 분명하게 도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큰 대형주나 아니면 수급주를 가지고 매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망은 어떻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여기서 타점을 잡았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 저점을 제가 잡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주봉상 제가 지난주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주봉상 여기를 넘겼다. 여기 이 저점과 이 저점, 그리고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 여러분한테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를 넘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상단이 지지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추세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오늘 저점인 가격대다. 그래서 여기들을 딱 상단을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종가나 아니면은 그렇게 좀 이쁘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간들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 양봉이 형성이 된다 하고 하면은 아마 다음 주는 다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근데 이제 뭐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눌림목에 맞게 거래를 해야 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도 한 24만 한 3,000원, 4,000원 정도 마감이 된다, 종가로. 그러면은 종가 베팅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다시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뭐 내일 급등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는데 변수는 항상 이런 급등주들은 투자 경고나 아니면은 단기 과열 예고 이거에 따라서도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는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피해서 매매하는 게 핵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사이클 매매로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리적 AI 시대에 로봇 테마는 잘 살펴보자라고 하셨고요.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특히나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흐름에 따른 대응법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로봇 AI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하이젠 R&M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하이젠 R&M 상한가를 갔는데요. 내일은 좀 눌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눌리려도 좋고 안 눌려도 좋은 것 같아요. 강한 상한가입니다, 이거. 그래서 당연히 내일 봐야 되고 제가 또 상한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또 강상인지 또 약상인지 뭐 이런 걸 잘 파악하는 편인데 얘는 강한 상한가예요, 여러분들. 내일 갭이 좀 많이 뜰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심장으로 이제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어떤 다리나 팔 움직임을 담당한 핵심 부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로봇용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 산업용 로봇에는 3개에서 6개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아무래도 관절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인간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8개에서 75개가 정도가 사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젠 R&M이 다시 한 번 더 그 관련주다 보니까 액추에이터 관련해서는 지금 대장주격 그리고 신규주라는 어떤 프리미엄까지 해가지고 지금 많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삼성전자의 원픽은 결국에 로봇이다라고 밝혀졌고 그래서 핫키워드는 결국에 로봇에 AI를 심는다. 예전에 작년 23년도에는 로봇이 키워드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다? AI 로봇이다. AI 로봇. 이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신규주예요.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박스권을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가지고 딱 이 시간대 매수 관점을 보고 있다. 여기 박스권 돌파했고 여기 박스권 지지 세면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여기서도 상한가 가더니 여기서도 상한가 갔다라고 봤고 어쨌든 얘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첫 번째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로봇 관련주에서 달성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두 번째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해야 되겠죠?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이 종목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AI 로봇 관련해가지고 나도 한번 끝까지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눌리든 아니면 강세를 보이든 하이젠 R&M은 추가적인 상승세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셨는데요. 상한가 다음 날 매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19.35% 상승으로 마감한 2차 전지 및 반도체 소재 기업인 SKC입니다.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CES 현장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9개월 만에 만나 HBM과 피지컬 AI에 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엔비디아가 HBM을 더 빨리 개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최근에는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를 넘고 있다며 올해 HBM 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량은 다 결정됐고 그걸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SKC입니다. 정관님, SKC를 필두로 해서 요즘에 유리기판 관련주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이 테마는 좀 더 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네. 오늘 뭐 뉴스도 제가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보고 왔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님이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뉴스에 나오면 좋은 거거든요, 사실. 네. 9시 뉴스가 됐든 8시 뉴스가 됐든 어쨌든 되게 지금 사진을 찍혔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행복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한번 보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님이 방금 팔고 왔대요. 뭘 팔고 왔느냐? 엔비디아의 유리기판을 공급하는 거를 시사를 했습니다. 우리 젠슨왕 형님 만나서
우리도 이제 유리기판 납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속도는 40%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전력 소비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요. 패키지 두께도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PCB 기판보다는 유리 기판으로 그래야 그 AI를 잡을 수가 있다. 업그레이드를. 네,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SKC 같은 경우에는 1차 랠리도 상당히 강했거든요, 나름.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작년 초 1분기에서 2분기 정도까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때는 1차 랠리 때는 우리 유리기판 할 거니까 잘 봐줘. 그 논리로 갔었더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2차 랠리죠. 유리기판 상용화가 된다. 우리 삽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차 랠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 최소한 17만 원 넘겨야 됩니다. 17만 원을 넘겨놓고 안착하고 하면은 그러면 또 2차 랠리를 우리가 또 기도해 볼 수 있고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만 넘기면 또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고가랑 그렇게 또 멀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0% 한 두 번 정도만 가면 또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베팅 했습니다. 이 종목을 한 16만 2천 원 가격대에서 오늘 종가 베팅을 했고요. 근데 시간에 보니까 한 4% 올랐더라고요. 저와 함께 또 종가 베팅 또 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내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7만 원을 확실하게 넘기느냐 어떤 흐름으로 넘기느냐 이거를 제가 관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SKC 나도 공략해서 월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인 SKC는 17만 원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흐름에 따른 대응법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강한 상한가, 약한 상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한가일 때만 유효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뭐 가벼운 상한가도 있고 약한 상한가도 있고 뭐 강한 상한가도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강한 상한가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게 되냐면은 저는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뭔가 좀 움츠리고 내가 방어적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아요. 저는 내가 정상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모든 급등주와 모든 상한가 그리고 무이하이 종목에는 저 윤사무엘이 함께 갖고 있었는데 사실 상한가 따라잡기를 가르쳐주는 어떤 증권방송업계에서 전문가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상따하면 망한다. 아니면은 뭐 돌파하면 망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일주일에 상한가가 기본 2~3개씩 나오잖아요, 꾸준히. 그만큼 또 상한가를 굉장히 주력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잘한다는 뜻은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동신건설이라든지 에이텍, 일성건설, 뭐 엑스게이트
뭐 아니면 신세계 IS 이런 것들 다 모든 상한가 종목에는 저 윤사모엘이 있었는데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교육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바로 저 윤사모엘과 함께 하시면은 제가 뭐 USB는 아니고 이메일로 제가 전송을 해드려요. 예, 그래서 꼭 그 5강짜리 강의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분봉상 어떻게 가는지 예, 뭐 38선 형성 시 매수 전략인데 사실 주가라는 게 급등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은 진짜 가장 안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불등주라서 따라잡았는데 조금 수익 조다가 떨어져. 이렇게 하면은 가장 안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종목은 뭐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좋습니다. 이게 강한 상한가죠.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떤 추세적인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안 깬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상따를 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봉상 전고점이나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쳐줘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적인 부분이 가장 좋은데 뭐 신선함도 있어야 되고요. 상징성도 있으면 좋고 의외성이나 뭐 예를 들어서 9시 뉴스 뭐 최근에 계엄령이 터졌잖아요. 계엄령 터지니까 당연히 저는 그와 관련된 종목을 상따를 했습니다. 그리고 HTS에서도 당연히 뉴스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일 등락률이 20% 이상 상승한 종목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 갈 거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0% 간다. 여기가 10% 라인, 여기가 20% 라인입니다. 네, 플러스 20%, 플러스 10%.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 구간에서도 저는 이 종목이 상한가 갈 거라고를 함부로 예측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자면 재료가 엄청 좋아요. 좋은데도 10%에서는 절대 상한가 간다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도 항상 최소 못해도 이 정도까지는 오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상한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전 상따를 시도합니다. 20% 초반 구간부터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 강한 종목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기법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 뭐 눌린 기법을 쓰든 돌파 기법을 쓰든 종가 베팅을 하든 상따를 하든 가장 핵심은 뭐다? 종목이어야 된다. 종목이 좋으면은 그 종목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든 수익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찾는 건데 저와 만나시면 돼요. 저는 매일 2,500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탑 10을 뽑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업종에서도 누가 가장 강한지 이런 것을 장 마감 이후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전에도 항상 8시 전에 항상 오늘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추려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일단 재료가 있어야 된다. 재료 있죠? 그 다음에 일봉상 정고점을 넘겨야 된다. 여기가 정고점이죠? 넘겼죠? 일봉상. 동신건설입니다. 12월 5일. 실제 제가 상따한 자리입니다. 여기 T상에서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넘겼죠? 1번, 2번 만족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빨간 선이 38선이에요. 자, 38선 위에 있어야 된다. 만족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20% 이상 위에 있어야 된다. 만족됩니다. 자,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샀어요. 네. 33,800원에 33,400원 샀습니다. 어떻게 됐죠? 2박 3일 만에 10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8선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데서도 매수하고 해가지고 또 여기 안에서 그래서 저와 동신건설 같이 매매하신 분들은 최소 수익이 플러스 50%고 많이 수익 낸 사람들은 100% 수익 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증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상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기 상한가 갔었고 이날 상한가 갔어요. 네, 이날 여기도 거의 상한가까지 비슷하게 갔었고요. 그래서 100% 2박 3일 만에 수익을 여러분들께 정확히 가져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이텍, 자 종고점 만족되고 뉴스 있고 그다음에 분봉 38선 근처 삽니다. 여기서 2박 3일 만에 100% 상승. 멋있죠. 자 그다음에 일성건설 이때는 오리엔트 전공이 거래 정지였고 동신건설 거래 정지였습니다. 대장주들이 거래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다음날 시초가 갭 17%, 다음날 시초가에 팔았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수익이 났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날 정고점 부근 뉴스 좋죠. 구글 양자혁명 이런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상따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최근에 했던 종목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유니캐스트도 보시면은 엔비디아 새 휴머노이드형 로봇 제슨 토르 출시. 자, 그리고 종고점 부근 넘겼죠. 상따. 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상한가 들어갈 때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갭 17% 떴습니다. 대충 팔았어도 15%에서 매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상따를 통해서 아, 상따가 생각보다 쉽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종목들은 아래에서 어차피 추정 매수세가 발생을 해서 한 번에 안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나도 월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예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상한가 따라잡기 무료 기법 강의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제 탑픽이라고 생각하는 종목 가져왔고요. 하나오션 가져왔습니다. 네. SKC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당연히 매매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저도 이 종목을 가지고 또 한번 진실된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하나오션에 대한 모멘텀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올해는 우리가 조선주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시세 초입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미국의 해군과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이 동맹국을 이용하겠다. 그거를 11월 달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또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오션에 수급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해군 MR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 85조 원 정도예요. 정말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중 미국 해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연 22조 원이에요. 근데 이 시장을 우리나라와 중국이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이게 1년에 22조 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만 가져온다고 하면은 하나오션이 되었든 HD 현대중공업이 되었든 해군 MRO 같은 경우에는 딱 두 종목이에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이 두 종목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또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줄 만한 게 뭐냐.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재계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가장 가까운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는 프리미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HD 현대중공업이 사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간지는 오래되었지만 이 종목이 드디어 역사적인 신고가를 어제 달성을 하고 오늘 안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안착을 했습니다. 종고점이 여기였었고, 자 월봉 한번 보면은 월봉, 네, 자 이게 2015년도입니다. 15년도, 2025, 2025죠. 지금 10년간의 박스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0년간의 박스권이었는데 이게 1차 박스권이었고 이게 2차 박스권이었는데 더 좋죠.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물렸다가 다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 좋다, 자리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격대는 내일 시초가부터 42,000원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0원, 1차 목표 주가 65,000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65,000원에 매물대가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9만 원이거든요. 2차 목표 주가는 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매물대는 여기 돌파하면 결국에 9만 원 전 갈 거라고 봐요. 중간에 65,000원 라인에서 매물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챙기실 분들은 챙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절가는 4만 원 잡겠습니다. 4만 원. 네. 4만 원 여기보다 조금 아래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를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모의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선업 아직도 시세 초입이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신고가 달성 후에 오늘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난 하나오션으로 히든 종목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드라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AI 로봇 테마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이젠 R&M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부터 42,000원 선 매수 시 65,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